2018년 7월 기출문제 1호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여기에서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뭘까요? 우선 최고 경영층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걸 전사적 참여라고 하는데요. 전부 다. 그래서 가끔 이게 예제가 전사적 참여 유도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 맞고요.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된다. 네, 경영혁신이에요.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되고요.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야 한다. 얘가 틀렸죠. 단기간 효과 위주로는 구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요. 다음 중 차세대 ERP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죠.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단위별 업무 처리에 강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딱 보자마자 얘가 답이죠. 1번이. 왜 그렇습니까? 업무 단위별이 아니라 통합된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통합이지 단위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에요. ERP 문제에선 뭐 나눠서 개별적, 단위별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통합된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혁신 전략 기법들이다. 이 중 주로 정보 기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전면 개편한다고 그랬죠.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 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재설계. 극단적인 재설계하면 답이 뭐예요? 원래 극단적인 재설계 하시면 답이 BPR이에요. BPR. BPR의 원어 아시죠? 비즈니스 프로세싱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급진적인 재설계, 바꾸는 거. 그거는 BPR, 비즈니스 프로세싱 리엔지니어링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요. 다음 중 ERP 도입의 최종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거 찾으랬죠?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거 뭡니까? 4번이죠.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 기업이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래서 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은 경영혁신과 ERP고요. 이제 5번부터가 물리 이론이에요. 그럼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과정에 포함된 변동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랬어요. 변동 요인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뭘까요? 경향 변동은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변동이다. 네,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경향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적인 거 맞고요. 순환 변동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일정 주기라는 게 순환이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계절 변동은 계절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이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죠. 불규칙 변동은 일정한 간격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정한 간격에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에요. 4번. 불규칙 변동이라는 건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를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이면은 이거는 불규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계산 문제죠. 대한모터의 자동차에 대한 1월과 2월의 판매 예측치가 각각 1,500대, 3,000대이고 2월의 실제 판매량이 3,200대래요. 그러면 3월의 판매 예측치를 단순 지수 평할법으로 계산한 값은 몇 대인가? 단, 평할 개수는 0.3이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우선 내가 구해야 될 게
구해야 될 게 지금 뭡니까? 3월의 판매 예측치죠. 3월의 판매 예측치면 그 전달 걸 보시는 거예요. 2월의 판매 예측치는 얼마입니까? 2월의 판매 예측치는 3,000대였어요. 그죠? 전달 보시는 겁니다. 2월의 판매 예측치가 3,000대였는데 실제 판매량은 몇 대입니까? 3,200대죠. 그러면 예상보다 더 팔았어요? 적게 팔았어요? 더 팔았습니다. 몇 대요? 200대. 200대 더 팔았죠. 그 200대에다가 평활 개수 얼마입니까? 0.3이죠. 200 곱하기 0.3 하면 얼마입니까? 60대. 그러면 60대 구하셨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더 팔았으면 더하고 덜 팔았으면 빼는 거죠. 그러니까는 3,000대에다가 3,000대 예측치 2월 예측치가 3,000대였는데 3,200대 팔았으면 더 팔았다. 그럼 더 해야 된다. 몇 대 더 팔았냐? 200대죠. 200대의 평활 개수가 0.3이니까 0.3 곱하면 60대. 60대 더해서 답은 몇 번이요?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판매 예측치보다 더 팔았으면 값을 구해서 더하시고요. 적게 팔았으면 값을 구해서 빼시면 돼요. 그게 지수평활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7번이요. 다음 판매 할당 방법 중에서 잠재 구매력 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에 의하여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방식 그랬죠. 여기에서 답이 뭘까요? 잠재력 구매 지수를 산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재력 구매 지수란 건 시장 지수예요. 시장 지수. 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 팔리겠다. 즉 시장별.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잠재력 구매 지수 가지고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것은 시장별입니다. 시장별.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문제 8번이요. 다음 중에서 수조 등록 후 고객에게 예정 납기를 통보하기 위해 참고하는 재고정보. 이거 뭡니까? 가용수량이죠. 가용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등록한 후에 고객에게 예정 납기를 통보를 해줘야 돼요. 언제 정도 납품 가능합니다. 그때 뭐를 확인해요? 가용수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가용수량. 이거 지문에 안전재고량으로 나와갖고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8번의 답은 1번 가용수량.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목표 매출액 결정 방법 중 생산성 지표를 활용한 목표 매출액 계산식은 그랬습니다. 생산성 지표 하면은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뭐 영업사원 아니면은 거점들. 즉 여기에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영업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거점 중심적으로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는 거. 그게 바로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럼 1번은 뭘까요? 이익이죠. 목표 이익. 이거 뭐예요? 수익성 지표예요. 수익성 지표. 1번은 수익성 지표. 그럼 2번은 뭘까요? 2번. 증가율이라 나오죠? 증가율. 얘는 성장성 지표예요. 증가율은 성장성. 그 다음에 점유율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점유율이죠. 목표 점유율이란 건 우리가 얼만큼 성장할 거다. 그래서 3번도 성장성 지표예요. 이건 구별하실 줄만 알면 돼요. 구별. 그 다음에 문제 10번이요. 여신한도에게 운용을 위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바드러움 회수 기간을 산출하려고 한다. 보기에 대금 회수 내역을 이용한 바드러움의 대금 회수 기간으로 적절한 것 그랬죠. 지금 현재 매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그죠? 10억이면 현금은 계산식이 안 들어가죠. 이미 받은 거니까. 그러면 10억인데 30일짜리 어음이 1억입니다. 10억에서 1억은 몇 프로입니까? 10%지요. 10%면 30일 어음에선 계산되는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선 30일 곱하기 0.1 하면은 당연히 며칠이에요?
3일이 나오죠. 3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60일짜리 원 볼게요. 60일짜리는 2억이에요. 10억에서 2억이라는 건 20%죠. 그러니까 60일짜리 하고 0.2 곱하면 며칠 나와요? 12일 나오죠. 12일. 6이 12. 12일 나와요. 그 다음에 120일짜리 어음은 어떻게 됩니까? 3억이래요. 10억에서 3억이면 30%니까 0.3. 120 곱하기 0.3 하면 며칠 나옵니까? 3일은 3, 3이 6, 36일 나오죠. 그럼 얘네를 다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하면 며칠입니까? 51일. 51일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은 10%니까 0.1 곱하면 3일. 60일짜리 어음은 20%, 12일. 그 다음에 120일짜리 어음은 0.3, 36일. 3일, 12일, 36일 다 더하면 며칠이요? 51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1번. 공급망의 고객 대응 납기를 단축시키는데요. 단축시키기 위하여 물류 거점수를 조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고객 대응 납기를 단축시키기에 적절한 방법 하나밖에 없죠. 거점수를 증가시켜서 수요지 간의 거리를 짧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돼요. 납기를 단축시킨다는 것은 소비자, 즉 수요지하고 거리를 최대한 짧게 잡아야 되고 수요지하고 거리를 짧게 잡으려면 거점수를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이요. 다음에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의 차원 4 요소 중 시간의 경쟁 능력 요소라고 그랬죠. 시간의 경쟁 능력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 찾으시면 돼요. 우선 보시면 경쟁사보다 빠르게 고객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이거 시간 맞죠? 그 다음에 신속한 제품 배달 능력. 이것도 시간 맞아요. 설계 변화와 수요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유연성이죠. 유연성. 얘는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돼요. 3번. 12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13번이요.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효율적인 운송거리를 선정한대요. 적절하지 않은 거 뭡니까?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2번이 답이죠. 운송 경로의 이용 경험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길로 가면 이 시간에 막힌다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험에선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2번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운송 화물의 특성, 그 다음에 운송용, 그 다음에 운송수단의 유형, 이런 것들은 고려사항에 들어가는데 운송 경로의 이용 경험, 이건 인정할 수 없지만 그냥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적절한 것.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재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안전재고라고 하죠. 안전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을 안전재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환재고 기억나십니까? 순환재고는 뭐예요? 가격에 유리한 면이나 아니면 경제적 주문량 등에 의해서 내가 현재 필요한 것보다 좀 더 사는 거. 즉 우유를 한 팩만 사려고 했는데 2팩 사는 게 훨씬 저렴하게 사는 것 같아서 사면은 그 남는 우유가 순환재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송재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송재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파이프라인 재고라고도 해요. 즉 이동 중이거나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동 중인 재고.
요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재고 관리 기본 모형 중에서 고정 주문량 모형이죠. Q 시스템이에요. Q 시스템. Q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건 딱 봐도 답 그냥 바로 눈에 보이지요.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왜 그러냐면 고정 주문량이라고 했는데 우선 주문량이 변동된다. 이건 고정 기간이죠. 주문량이 변동되는 건 일정 기간 딱 해서 일정 기간마다 하다 보니까 주문량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문식이 일정하다. 고정 주문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이다. 다 고정이죠. 고정인데 뭐를 고정하는 겁니까? 주문 기간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고정 주문량이라는 건 한 번에 주문하는 양이 딱 일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 10톤 트럭 하나 그러면은 내 재고가 딱 일정 수준 밑에 내려갔을 때 그때그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문 시기가 일정하지 않죠. 그리고 항상 재고 파악이 쉬워야 돼요. 대신 주문량은 고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창고 관리 시 보관을 위한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랬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동일 물품은 동일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맞죠? 동일 물품은 동일 장소에 보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창고 보관 효율, 특히 용적 효율을 위해 물품을 낮게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얘가 틀렸죠. 낮게 쌓는 게 아니라 용적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 쌓아야 돼요. 높이 쌓아야 됩니다. 용적 효율을 높이려면 높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요? 16번의 답은 2번이 돼요. 3번 같은 경우 무거운 보관 물품은 출입구 가까운 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보관 작업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물품의 위치 같은 건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건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최적의 제조 환경에서 설계도에 따라 가장 이상적으로 제조 과정이 진행된 경우에 구성되는 이론적인 원가. 이론적인 원가는 뭡니까? 표준원가죠. 표준원가. 이론적인 원가는 표준원가입니다. 예정원가라는 건 그동안의 경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발생할 거다 예측하는 원가는 예정원가. 실제 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 원가는 말 그대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발생하는 원가를 얘기해요. 여기 17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문제 18번이요. 다음에 가격 결정 방식 중에서 소비자의 평가나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 해당하는 거. 지금 뭐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구매자 중심적. 즉 소비자죠. 소비자 중심적인 결정 방식에 해당하는 것 찾으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답은 뭘까요? 여기에서 답은 지각가치죠. 지각가치. 즉 소비자가 해주는 가치. 그래서 여기에선 답은 2번이에요.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입찰 경쟁 방식. 입찰 경쟁 방식은 뭐예요? 입찰이라는 거는 다른 경쟁업체하고 하는 거죠. 얘는 경쟁자 중심. 1번은 경쟁자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플러스. 코스트 플러스는 뭐예요? 비용 중심적인 거죠. 비용 중심적인 거. 그 다음에 목표 투자 이익률은요. 목표 투자 이익률도 뭡니까? 비용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구매자 중심적, 즉 소비자 중심적인 건 지각가치 기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구매 품목에 대한 구매 원가 분석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매 원가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산 품목에 대해서 구매 원가 분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가장 상관없는 거 뭘까요? 1번이죠, 1번. 생산계획 결정. 생산계획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계획이 작성된 다음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구매 원가 분석이 생산계획을 결정한다. 요거하고는 가장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은 이제 원가 분석해갖고 좀 원가가 적게 들어갈 때 생산계획 짜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과 비교할 때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보겠습니다. 구매 절차를 통일하게 용이하다. 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구매 효과 측정 등이 용이하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해당 지역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니죠. 본사에서 한 곳에서 딱 사서 지역으로 뿌려주면 그 물건을 판매한 곳은 좋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이 호의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해당 지역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얘가 틀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얘는 분산 구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대형 마트들이 그 지역에 로컬 푸드란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그 지역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일정량 구매해서 판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분산 구매 방식을 이용해서 지역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얘는 집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한 회가 끝난 거예요.